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K-POP 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분쟁, 특히 다니엘에 대한 소송 문제를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최근 어도어가 다니엘과의 전속 계약을 해지하고 소송까지 제기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사태의 발단. 어도어의 전격 결정. 2024년 12월 29일 어도어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의 전속 계약을 해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죠. 어도어 측은 다니엘은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임라인 정리. 이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24년 상반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 갈등이 표면화됩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로부터 해임되었고요. 2024년 11월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가 떠난 어도어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2024년 12월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 1심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24년 12월 말 혜린과 혜인이 먼저 어도어와 논의 끝에 소속사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같은 날 민지한이 다니엘도 복귀를 선언했지만 이는 어도어와 사전 논의가 없었던 일방적 발표였습니다. 이 천문학적 위약금의 실체. 최대 1240억 원의 충격. 자, 이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위약금 문제인데요. 법조계에서는 뉴진스 멤버 5명이 어도어와 전속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최대 6,2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이 수치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멤버 1인당 월 평균 매출액을 15억 20억 원으로 계산하고 남은 계약 기간 62개월을 곱한 결과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다니엘 개인이 부담해야 할 위약금은 900억 원에서 1240억 원 사이가 됩니다. 민희진 전 대표의 내부 대화. 흥미로운 점은 이런 위약금 추산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사내이사들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멤버들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4,500억, 6,200억 원으로 예상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대화록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재판에서 증거로 공개되기도 했죠. 위약벌 vs 손해배상. 여기서 잠깐 법률 용어를 정리하고 갈게요. 위약벌은 전속계약서에 이미 정해진 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계약을 위반했을 때 자동으로 부과되는 일종의 벌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해배상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하는 겁니다.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위반 행위로 인하여 어도어에 실제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도어는 구체적인 손해배상 금액은 밝히지 않았지만 위약벌과 손해배상을 모두 청구할 계획입니다. 3. 다니엘만 소송 대상이 된 이유. 5명 중 왜 다니엘인가? 뉴진스는 5명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는데 왜 유독 다니엘만 계약 해지 통보와 소송 대상이 되었을까요?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혜린 혜인 어도어와 논의를 거쳐 복귀 결정 합의 완료. 한이 소속사 복귀 발표 복귀 확정. 민지 복귀를 두고 논의 중. 다니엘 계약 해지 통보 및 소송 제기 예정. 어도어 입장에서 보면 다니엘이 가장 강경하게 복귀를 거부하거나 협상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 세력에 대한 소송 예고. 어도어는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도어 측은 이들에게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아티스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어도어의 판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법적 쟁점과 전망. 1심 판결의 의미. 이미 법원 1심에서는 어도어와 뉴진스 간의 전속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뉴진스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선언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계약은
양 당사자의 합의나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해지될 수 있죠. 남은 계약기간 산정의 문제. 위약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남은 계약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입니다. 법조계에서는 62개월로 추산했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약서상 명시된 계약 종료일은 언제인가? 계약 위반 시점은 정확히 언제로 봐야 하는가? 멤버들의 복귀 시도는 계약기간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최종 위약금 규모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실제 집행 가능성. 900억 124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과연 다니엘이 실제로 부담할 수 있을까요? 법률 전문가들은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첫째, 법원이 위약금 감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는 약정한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실제 손해 입증의 문제입니다. 어도어가 주장하는 손해가 실제로 다니엘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것인지 그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셋째, 합의 가능성입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양측 모두 손실이 크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OK-POP 업계에 미치는 영향. 전례 없는 규모의 분쟁. 뉴진스-어도어 분쟁은 K-POP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계약 분쟁 중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과거에도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 계약 분쟁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천문학적인 위약금이 언급되고 그룹 전체가 집단으로 계약 해지를 시도한 사례는 드뭅니다. 업계 관행에 대한 재검토. 이번 사태는 K-POP 업계의 계약 관행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속계약의 기간과 조건은 적정한가?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합리적인가? 아티스트의 권리와 소속사의 투자 보호 사이의 균형점은 어디인가? 다른 아티스트들에게 주는 메시지. 이번 사태는 다른 K-POP 아티스트들에게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겁니다. 계약 해지가 얼마나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지, 그리고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어도어는 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상 위약금은 900억 1240억 원에 달하며 다니엘의 가족과 미니진 전 대표도 소송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른 멤버들은 대부분 소속사 복귀를 결정하거나 논의 중인 반면 다니엘은 유일하게 법적 대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이 사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 공방이 길어질 경우 수년이 걸릴 수도 있죠. 가장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법원이 위약금을 어느 수준으로 인정할 것인가? 다니엘과 어도어가 최종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 이 사건이 K-POP 업계 전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시청자 여러분께 이 사안은 법적으로도 산업적으로도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이라기보다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구조적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건의 진행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